미국의 SEC 위원장이 메이저 암호화 거래소 더 안전한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 항상 이 암호업계는 어, 약간 악재 같은 그런 기사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호재 같은 기사도 많은데 사실상 아직까지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사 읽겠습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블랙코폴로가 블록체인 무역 네트워크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형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에서 무역 금융 네트워크를 이제 이 해당되는 마르코폴로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금광회사인 CEO가 금산업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좀 놀라운 점이죠. 암호화폐가 금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금은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순간 제로 가치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실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이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왔잖아요. 금과 은이. 그래서 이 뭐 CBDC나 추가적인 암호화폐가 발행이 되더라도 이 CBDC나 암호화폐로 이 금과 은을 매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시라는 암호화폐인데요. 대시라는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의 결제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PPT에 언급한 영상 중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대시와 이제 비트코인이랑 페트로라는 그런 화폐를 정부에서 발행했다 했죠. 그래서 이 대시가 이 시가총액 16이라는데 점점 이제 사용처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유한 코인을 회원카드 충전해 즉시 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시카드를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카드 서비스는 파트너사인 블루콘이 개발한 엑소 플랫폼이 거래소에 통합된 후 정식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이제 만든 암호화폐 클레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싱가포르 업비트나 그런 데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예상 시총이 1조 8천억 원이라고 해서 상장되는 게 이제 청신호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암호화폐 클레이가 제가 말한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역경매에서 개당 이만큼의 가격, 그러니까 182원에서 낙찰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상장에서 좀 청신호가 컸대요. 좀 신기한 게 싱가포르 이 금융의 되게 핵심인 싱가포르와 지금 세계 시장인 그런 인도네시아에 관련돼서 청신호가 커졌다는 그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역경매를 통해서 250만 클레이를 판매했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으로 제외를 해가지고 제한을 둬가지고 이제 가격이 최종 가격이 182원이랍니다. 그리고 칠레 중앙은행 총재가 있잖아요. CBDC는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높인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이 CBDC가 양적 완화와 명목 성장률 목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화 정책 시행 단계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테크 기술은 기존 금융 산업의 접근성, 속도, 비용, 투명성 보안 5가지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분산 원장 기술 있죠?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온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 기존 화폐 관련 기술로는 불가능한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의 SEC 위원회 암호화폐 미래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에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의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 암호화폐의 미래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금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는 아시아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시가총액 3위인 리플이 파트너사이자 디지털 송금업체인 인스타램과 이제 캐나다 시장에서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0여 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인스타램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프라진 나누가 이제 리플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을 활용해 스위프트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 텔레콤 연구소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게 독일 대형 통신사인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런 모빌리티 시험 사범 엑스라이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터키 당국이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 업무에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 산업기술부는 2023년 전략 발표회를 통해 블록체인 원장 기술
이제 2020년 국가기술 개발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FDA에서 디지털 식품 시스템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등을 이제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FDA에서 하는 게 보니까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스 등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식품 공급원을 추적하고 관련 리스크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식품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말한 건데 이 북한 국가가 있잖아요. 암호화폐 개발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발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직 정해진 이름은 없지만 BTC 혹은 그 외 암호화폐와 유사한 형태를 띌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들이 북한 정부와 교육,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모건크릭 CEO에서 미연준, 비트코인의 상승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토니 팜플리아노라는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미연준이 지난 48시간 동안 금융 시스템에 1,000억 달러가 넘는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50%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기보단 돈을 찍어낸 공경을 벗어나라고 한다고 하며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있잖아요. IBM, 그러니까 이 스텔라 루멘이라는 데가 사실 IBM이랑 관련된 건데 이 블록체인으로 커피 공급망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외신, 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 기업 회장이 실수로 보내진 7.8의 BTC를 반환했다고 합니다. 좀 이거는 좀 흥미로운데 이 사람이 실수로 보내진 7.8 BTC를 받았다. 비트코인을 받았다 합니다. 정말 행운하죠? 이 비트코인 실수로 받은 비트코인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스탬프 CEO, 미연준 유동성 공급, 비트코인의 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 이 연준이 투자한 1,000억 달러에 되는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연료를 주입할 거라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NG 설문에서 유럽인 32%는 암호화폐 미래 전자 결제 기술 이렇게 제목을 떴는데 보니까 ING 은행이 15개 유럽 국가를 토대로 15,000명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대부분 매장에서 암호화폐가 결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 응답자 중 51%는 많은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부산시 있잖아요. 금융서비스업의 블록체인 업종 추가, 규제 장벽을 허문다고 해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부산시가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 금융 관련 서비스업의 블록체인 업종을 포함시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열고 이가 내용이 담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향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12월까지 해당 조례를 이제 개정해서 블록체인 업종을 이제 포함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존의 기술 적용된 사례는 이제 대다수고 금융인 특히 금융 분야에 적용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이 기술이 이제는 은행, 보험, 증권, 투자 등 이런 곳에 적용되는 사례가 68.1%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아마존 서비스에 그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이제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해요. 9월 19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 융합연구소장이 음악 저작권 사용용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작권 이해 관계자 사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라인뿐만 아니라 뭐 CJ부터 해서 아마존, 구글, 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이제 국내 부산까지 부산을 이제 블록체인 그 인프라로 구축한다 하죠. 결국에는 유럽도 CBDC를 발행 준비 중이고 이게 얼마나 이 큰 틀 속에서 준비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는지 지금 투자하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 구독에는 앞으로도 이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도 하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금과 은인 안전자산도 알려드리고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블록체인 육성 정책 정식 통과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면 국가의 블록체인 활용 전략을 담은 초안이 독일 내각을 통해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서 보면
기술 연구 개발 우선순위로 디지털 신원, 증권, 기업 금융을 제시한 한편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리브라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리브라가 미국 자사를 둔 페이스북이 만든 이 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럽도 유럽 내부에서 CBDC를 발행 준비 중인데 이 리브라를 아직까지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좀 원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 증명 분야를 보면 블록체인 이 초안에 따르면 독일은 디지털 신원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아직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 파일럿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원 기록, 서류 등록, 여권, 신분증 등 다양한 기술 활용을 사례를 연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이 협의 가운데 독일 국민이 정부를 개인정보의 보호자로 신뢰하고 있으며 디지털 개인 신원의 중앙 관리자 또는 규제자로 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규제문에서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층 분할 암호화폐 지갑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요. 일단 여기서 보면 미국에서 두 번째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월렛을 위한 분할 방식의 보안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웰스파고가 이제 달러 기반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은행 내 결제를 실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웰스파고 은행이 미국의 달러와 기반으로 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은 웰스파고 블록체인 플랫폼에 쓰이고 토큰은 우선 웰스파고의 여러 사업에 필요한 자체 결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9월 19일이죠. 17일에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네.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갈수록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이나 결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대해 수요가 높아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로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R3와 이 코다에 대해서 분석을 파헤쳐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디지털 원상 R3가 어떤 기업입니까? 리플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이제 코더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서 이것을. 네. 참 이게 뭔가 보니까 점점 이게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R3의 코다 엔터프라이즈는 금융기관을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이다. 데이터 기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거래량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 게다가 웰스파고가 기존에 지켜오던 금융업계를 규제를 준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부분도 지원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최근에 도이치방크의 합류로 300개가 넘는 은행 네트워크로 거듭난 JP모건 은행 간 정보 교류 네트워크와 이제 JP모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 JPM 코인이 있다고 해요. 네. 이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을 병행해 만든 자체 블록체인 코어럼을 이용하고 코다에 비롯한 다른 블록체인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에 의하면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이용한 자체 감독 가능하다고 합니다. 규제기관이 블록체인 분석 운영 기술 자산 토큰을 활용해 새로운 감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엔 이 기술 덕분에 자산 기반 토큰을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 탈중앙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알아서 작동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금융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체 감독이란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원장을 기록된 시장의 토큰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검토해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뜻한다고 합니다. 리브라 연합 등록지에서 스위스 규제당국, 리브라는 위기자 기회.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있죠. 여기서 마크 브랜드 청장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가리켜 위기자 기회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스위스가 되게 금융에 대해서 이쪽도 되게 유명하죠. 페이스북의 리브라 운영을 맡을 리브라 연합을 제네바에서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스위스 금융당국이 리브라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산단테르 은행 있죠. 이더리움에서 2천만 달러어치 채권을 발행하고 청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이 최초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해 채권을 발행하고 청산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채권을 발행했다. 참 진짜 신기하죠. 마치 이게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게 지금의 법정 화폐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첫 번째로는 공정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법정 화폐가 이제 지금 현금을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디지털 화폐로 진화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달러치의 채권을 발행했고 수탁 계좌에 맡겨둔 현금을 토큰화한 ERC20의 표준 이더리움 토큰으로 채권 거래를 청산했다고 말합니다. 산탄테르 디지털 투자금융팀장이 이제는 진화 한 단계를 거쳤다. 아직 블록체인 증권 사고 파는 시장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리브라는 통화 주권을 해치지 않아.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가 언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험할 것이라는 그런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칼리브라의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커스는 리브라의 가치가 보유금에 연동되므로 리브라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아버지, 미 디지털 상공회의소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네, 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자문위원회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3년간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지난 2년간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이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 사상 첫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람의 언급한 걸 보면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및 영역 전문가들이 이미 이 혁신적인 기술을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이 몸담은 디지털 상공회의소 자문위원회 리더 그룹에 참여하게 되길 고대한다고 합니다. 페리안 보링 디지털 상공회의소 의장에 말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금융 화폐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점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안카를로의 값진 전문성을 계속해서 산업을 앞으로 진전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유럽 우주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유럽 우주국이 블록체인 위성 프로젝트를 스페이스 체인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해요. 블록체인 스타트업 스페이스 체인이라는 이 인공위성 기반의 블록체인 지갑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유럽 우주국, 으로부터 6만 유로, 약 8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유럽 우주국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지급도 하네요. 네. 그래서 보면 다중 서명 방식의 고도 보안 인공위성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면서 여기서는 3중 서명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2개의 서명을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하나는 인공위성을 거쳐 우주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개의 서명 중에는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거래가 승인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스페이스 체인은 트랜잭션을 위해 인터넷 접속할 필요가 없어서 해킹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지난 도난된 암호화폐만 10억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해킹하기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비트베리즈가 이 카카오 클레이튼 확장에 위해 맞선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클레이튼 생태계 구축 협약이라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비트베리가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손잡고 이제 구축을 나섰는데 여기서 보면 19일 이 카카오톡의 블록체인 기술자이사 이 그라운드 X가 있죠. 여기서 서비스 체결한 내용을 보면 비트베리 내 클레이튼 암호화폐 클레이 입출금을 지원하고 클레이튼 기반 토큰 입출금 지원 그리고 클레이튼 기반의 게임 서비스 NFT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 게임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클레이튼 기반의 서비스 대상 비트베리 연동 솔루션 구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블록체인 선구자들과 가치 인터넷 비전을 제시한다. 2019년 이제 10일이 남았어요. D-Day 10일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가치 인터넷 시대에 대해서 본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협회 그런 걸 하나 봐요. 근데 보면 자동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교류할 수 있는 가치 인터넷 핵심 기술인 분사 원장, 암호화, 이제 작업 증명, 그리고 알고리즘 등 기술을 개발한 블록체인의 선구자들이 일제히 한국을 찾아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보면 마로킨 대학 명예교수, 아담 백 블록스트림 최고 경영자, 그리고 데이비드 치움 엘릭서, 비탈릭 부테린 이 사람 아시죠?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그리고 이제 이런 유명한 그런 대거 인사들이 이 10월 4일, 그러니까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이곳에 모인다고 해요. 여기 보면 비탈릭 부테린 있죠. 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다음 이제 KB인베와 하나벤처스, 블록체인 전문기업 커먼 컴퓨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과 네이버 개발 출신들이 설립한 커먼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전 처음 들었는데요. 30억 원의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다고 이제 18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민, 하나, 인베스트먼트, 하나, 그리고 여기 엑세스 벤처스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내 금융권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 구글과 네이버들이 만드는 이제 이 커먼 컴퓨터라는 3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끝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이게
2019년 7월 15일인데요. 이 신한카드가 또 이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신용 결제를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요. 보면 세계 최초로 여신 가상화폐 생성 및 관리 장치 있잖아요. 이 특허를 이제 15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제 출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에서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됐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일부터 일시불, 할부 등 신용결제, 가맹점 정상까지 이어지는 모든 신용거래 프로세스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S 있죠? SDS와 손잡은 드림 시큐리티가 보는 블록체인은 이제 5G만큼의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 블록체인 융합 기술 실증센터, 생체 인증 플랫폼 연구센터, 글로벌 비전 통합 인증센터, 암호기술 연구센터로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은 이제 변곡점을 맞았는데 이 5G만큼 잠재력을 갖춘 기술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데를 보면 18년 전 세계 최초로 금융권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세계 사업을 이제 뱅크사인을 구축했다고 하고 이 뱅크사인이 1년 반 이상의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 플랫폼에 이 드림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이 PKR은 공개키 기반 구조의 인증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주도하는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국정착통신연구원과는 블록체인 ID 관리 시스템을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국내 이제 서울시와 이 한국정착통신연구원이라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점점 엄청나게 이 거대한 시장에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유를 해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구독이었습니다.